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응 강화를 요구하면서 관련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혔던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도 다시 복원하도록 미사일 방어청에 추가로 1억 3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입니다. 이 국방 예산안에는 미국 본토 방어를 담당하는 레이더를 하와이에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본토 방어 레이더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 방어청에 추가 1억 3,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 중단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던 이 계획을 복원시키도록 요구한 겁니다. 하와이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본토 방어 레이더가 하와이에 배치되면 미사일 위협을 탐지, 추적, 식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청의 역량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하와이와 미국 본토 위협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년 전부터 추진돼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레이더가 하와이에 배치되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상 발사형 요격 미사일의 정확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지상 기반 중간 단계 요격 미사일을 배치해 본토 방어 체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최근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이 요격 미사일 20발을 2026년까지 추가 배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에서 SM-3 블록 2A 발사와 같은 해상 배치 무기 체계를 통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군이 지난 11월 중순 태평양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가상 ICBM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한 SM-3 블록 2A로 격추하는 실험에 처음으로 성공한 것을 계기로 이런 시스템 구축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의회는 국방수권 법안을 통해 국방장관이 이런 시스템 구축과 배치 계획에 관한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내년 3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후 관련 예산의 나머지 50%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전체 미사일 방어 예산은 미사일 방어청이 요청한 액수보다 13억 달러 많은 104억 6,46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예산 삭감을 요청했었지만 의회는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 미사일 방어청 예산을 약 6천만 달러 늘린 겁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후 세계 각국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국은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도적인 코로나 방역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미북 대화도 모색했지만 결국 북한의 거부로 코로나 방역 지원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이 1년 넘게 유지되는 동안 미국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며 대화 협상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세계 각국으로 번지면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난 1월 말 이후 미국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보건 의료 체계가 열악한 북한을 도우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왔습니다. We've done that through the World Food Bank and made clear that we would do all that we could to make sure that their humanitarian assistance could get into that country as well.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김 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 지원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Did you send a letter to North Korea's Kim Jong-un seeking cooperation with the coronavirus? And if so, what type of... With numerous countries. If they need help, we'll give them help. North Korea, Iran, by the way, and others. We are open for helping other countries. 이 같은 공개적인 인도적 지원 제안 외에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면제 등 유연성을 보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1년에 한 번 특별 승인의 경우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까지 발표했습니다.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큰 수해로 북한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지원단체 활동을 최대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 채널을 통해 코로나 방역 등 인도적 지원 논의를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는데 이 역시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대북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으로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19일 논설을 통해 없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디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 하는 운명적인 선택 앞에 서 있다면서 국제기구 등의 지원 거부 명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피난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벌였던 흥남 철수작전 70주년을 맞아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지휘관 가족이 흥남 철수작전은 최대 규모 민간인 철수작전이었다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당시 흥남 철수작전을 총지휘했던 에드워드 포니 미국 해병대령의 손자인 네드 포니 씨는 23일 주한 미국 대사관이 홈페이지와 사회 연결망 등을 통해 공개한 인터뷰에서 1950년 12월 24일 치러진 흥남철수작전은 미국 역사상 전쟁 중에 실시된 최대 규모의 해상 민간인 철수작전으로 20세기 최대의 인도주의적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드 포니 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인 에드워드 포니 대령이 흥남철수작전 책임자로 임명돼 총 20만여 명의 병력과 피난민들을 철수시켰다고 전하고 그 후손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흥남철수작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드 포니 씨는 세계와 정치를 둘러싼 여러 일들이 있지만 미국과 한국의 우정은 돈독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전쟁 70주년이 양국 모두에서 장병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곳으로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북한 당국의 전시용일 뿐 신앙적인 교회로 보지 않는다고 옛 평양신학교 출신 목사가 말했습니다. 평양신학교 재학 중 한국전쟁 일사후퇴 당시 남한으로 탈출한 박희천 한국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전후로 수많은 북한 지역 성직자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특히 북한 당국이 전쟁을 개시하기 몇 개월 전인 1949년 12월까지 공산당을 따르지 않는 평양시내 모든 목사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며 당시 기독교 교세가 강했던 평양 시민들의 동요를 의식해 목사들을 은밀하게 납치해 증발이란 표현이 무성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목사는 이어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성탄절도 기념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하루빨리 한국인들처럼 자유롭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자유세계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북한 내 마지막 신학교로 북한 당국이 1950년 초 강제 폐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이 2020년 한 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 2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최근 자체 홈페이지 구글 트렌드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검색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4월에서 5월 사이 검색 빈도 점수에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기록했는데 이 기간에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진 시기로 혼수 상태, 뇌사 등의 연관 단어도 함께 검색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검색한 인물 1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올랐고 이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4위, 그리고 미국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검색어 가운데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구글을 통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는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